하나 더 찍어볼까요? 그래서 지하로부터의 숙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워낙에 도입부가 유명해서 나는 아픈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란 인간은 통 매력이 없다. 내 생각에 나는 간이 아픈 것 같다. 하긴 나는 내 병을 통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도 잘 모르겠다. 의학과 의사들을 존경하긴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또 받은 적도 결코 없었다. 게다가 나는 아직도 극도로 미신적이다. 뭐 의학을 존경할 정도로는 미신적이란 소리다. 미신적이지 않을 만큼은 교육도 충분히 받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미신적이다. 아니 나는 심술이 나서라도 치료 따위는 받기 싫다. 이런 심보를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다. 또 막 이렇게 떠들다가 간이 아프면 그 녀석 실컷 더 아파버려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스옙스키의 등단작 첫 번째 작품 가난한 사람이 그 고골의 외투와의 대결 속에서 나의 선언에 이제 중점을 두었다면 나라는 인간, 글쓰기, 말하는 인간, 자의식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더 이 지하에서는 심화시킨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쓸 때 도스옙스키가 분신을 그 제가 앞에서 찍었었는데 제가 그 분신을 제가 아니고 도스옙스키가 분신을 이제 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분열의 문제라는 것까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이제 그게 이제 같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로부터의 이전의 작품들이 아까 제가 고골적 경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주의 그 다음에 앞전자 써갖고 전사실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로부터의 수기로 오면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 어떤 작품으로 가게 되고 주제 역시도 기존에 전혀 도스옙스키가 다루지 않았던 무슨 뭐 관리 이야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몽상가 소설 그런 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게 물론 이제 몽상성에서 지하성이 나오죠. 네. 이거를 이제 그 도스옙스키 소설에서 우리가 이제 발생학적으로 볼 때는 그 몽상가들이 이게 40년대는 얘들이 몽상가였어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얘들이 60년대에 이르면서 허무주의, 환멸 이런 거에 빠지면서 이제 그게 지하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도입부가 이런데 그 문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난사판 이제 그런 양상을 이게 띠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설이. 그래서 이게 주제하고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식으로 썼는데 이게 너무 길었으면은 우리도 읽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짧아서. 그래서 이렇게 막 떠들다가 아프다 아프다 간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막 하다가 점잖은 사람이 가장 큰 만족을 맛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말을 늘어놓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즈나니의 의식이었다라는 거. 이 자의식이 가난한 사람들에서부터 이미 나왔지만은 이제 지하생활자의 수기에서는 이게 더 이제 심화된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시작될 때 작가가 각주를 달아가지고 이 수기의 저자도 수기 자체도 물론 지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 사회를 형성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수기의 작가와 같은 인물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자는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저 세대의 대표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 지하인이라는 거, 그가 보여주는 자질, 지하성이라는 게 많은 부분 1860년대 러시아의 시대 정신의 반영이다라는 거고 이게 그냥 자라온 게 아니라 1840년대 그 토양에서 그때 그 이상주의, 낭만주의, 그다음에 도스옙스키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몽상성 그걸로부터 이제 자라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도스옙스키가 이런 캐릭터, 그다음에 이런 성향을 사회적인 이런 테두리 안에서 시대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스옙스키의 그 특이점이고 나중에 미성년 메모할 때 보면 이 지하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쓰는데 누구도 이런 지하성에 대해서 많이 썼다. 곤차로프도 톨스토이 백작도 다 그랬다. 하지만 진정한 지하를 발견 혹은 발명 혹은 뭐 묘사한 거는 오로지 나 하나다라고 이제 자부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고 뭐 톨스토이 입장에서는 그래 너 가져 나는 필요 없어. 이랬을 법한 이제 자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식과 관련해서 지하인 나름으로 이제 태제를 하나 내죠.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병이다. 그야말로 진짜 병이다라는 거죠. 보통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기본적이고 평범한 의식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 지하인의 이제 그 지하인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인간을 나누는데 활동적인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전일적인 인간인 거죠. 즉흥적인 인간. 이런 인간들. 은 이런 자의식의 고통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뭐냐면은 의식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의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의식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이거는 주요 우울장애, 뭐 주요 불안장애, 그다음 뭐야 경계성 인격장애,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뭐 이런 것도 공황장애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아마 해당할 건데 이제 19세기 중후반의 러시아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뭐야 되게 이게 철학 그러니까 철학 물론 철학이죠. 철학 되게 독창적인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짜리즘의 전통이 되게 강한 나라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민주주의하고 이러면서도 전일성, 총체성,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종교에서 사보르너스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공동성 이런 전통이 강한데 여기서 나 이것도 되게 이제 창의적인 독창적인 선언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나에 대한 의식, 자의식이니까 이거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그런 개념이었을 것 같고 마치 이제 그 이상이 이어령 선생님이 정리하는 대로 우리라는 다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 아저씨가 집에 안 들어와서 우리 아내가 이래서라고 말하는데 나라고 말한 최초의 작가였다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듯이 이 당시 맥락에서 나라는 거 자의식이라는 거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제 심도 깊게 파헤쳤다는 점에서 이미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런 인간, 이런 자의식이 생겨나는 토대가 뭐냐면은 바로 페테르부르크다. 19세기 대러시아 제국의 수도로서의 페테르부르크. 라는 이제 시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뭡니까 배워야죠. 지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는 이게 그냥 러시아어로는 아마 라즈비티 칠라비엑이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발전된 인간,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숙된 인간 이 두 개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이런 물리적인 의미의 지하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페테르부르크는 늪지대에 이렇게 건설을 해서 의외로 반지하 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의 지하가 정신의 지하를 또 만드는데 그 지하, 정신의 지하, 의식의 지하라는 것도 아무나 이제 갖게 되는 혹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면의 싹을 갖춘 그런 인물한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내면의 싹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이제 이 지적으로 성숙한 인간 요거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충 도입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지하생활자가 얘기하는 몇 개의 이제 키워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이거는 원문을 보면 드바슈디 드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그냥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고 드바슈디 드바 치트리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말이 많은데요. 하나 읽어볼게요. 2 곱하기 2는 이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시작이 아닌가. 적어도 인간은 늘 어쩐지 이 2 곱하기 2는 4를 두려워해왔지만 나는 지금도 두렵다. 인간이 하는 일은 오직 이 2 곱하기 2를 찾아 대항을 항해하는 것뿐이지만 또 이 탐색의 과정에서 삶을 희생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걸 찾는 것, 발견하는 것은 맹세코 어쩐지 두려워한다. 실상 그걸 발견하고 나면 그땐 더 이상 찾아 헤맬 대상이 아무것도 없을 것임을 직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2 곱하기 2는 4는 어쨌거나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요거는 또 57쪽이에요. 앞에 건 56쪽이고 그러니까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다양한 변주를 하면서 자, 2 곱하기 2는 4는 내 생각으론 정말 뻔뻔스러움의 극치일 따름이다. 2 곱하기 2는 4는 양손에 허리를 대고 젠체하듯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선 채 거드름을 피우며 침을 뱉는 것이다. 2 곱하기 2는 4가 훌륭한 녀석이라는 점에는 나도 동의하지만 이것저것 다 칭찬할 바에는 2 곱하기 2도 이따금씩은 정말 귀여운 녀석 아닌가. 그래서 2 곱하기 2는 4는 뭐고 또 2 곱하기 2는 5는 뭐냐. 이 2 곱하기 2는 4 제대로 된 거 이건 수학이잖아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어차피 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인 거고 여기서 이제 2 곱하기 2는 5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욕망 자유의지 이런 거죠. 인간은 수학적인 그런 손익 대조표, 대차 대조표. 그다음에 이제 이익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많이 써요. 부의거다인데 그 이익, 이성 이런 걸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에 맞서는 인간의 욕망 또 하나는 뭐냐면 보울랴 자유의지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하겠다고 하는 그건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메타포가 되게 화려한데 그 2 곱하기 2, 4에 들어가는 게 돌벽이라든가 피아노 건반이라든가 오르간 스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에 해당하는 게 뭐 변덕이라든가 치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왔던 온갖 그런 유혈 사태, 이성적으로 보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개개인이 보여주는 온갖 변태적인 행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 자해, 자학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는 뭐 속을 쓰리게 하면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거가 뭐 대표적인 거죠. 그거를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좋을 게 없는데 이렇게 이제 인간 본성을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층위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메타포가 나오냐면 개미집이 나옵니다. 요게 그 수정궁인데 수정궁은 1851년이네요. 영국의 영국에서 박람회를 연 게 그때 이제 이 수정궁 유리 건물을 이제 선보였는데 제가 여기서 지하생활자가 열등감 섞인 꺼림칙함을 내보이며 서유럽의 공리주의와 합리주의의 상징으로 치부하고 폄하한다라고 썼는데 아니 꼽다 띠껍다 이런 느낌이 컸던 것 같고 다 막 놀라니까 그리고 그 수정궁을 보고서 영국에 프랑스나 독일도 야 우리도 정말 분발해야겠다 우리가 되게 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영국이 저렇게 막 발전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제가 볼 때는 언감생심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적인 입장이 극보수, 극민족주의 이제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체르년스키 비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서유럽적인 사상, 뭐 그들의 뭐 여러 가지 정치 체제 이런 거를 러시아에 말하자면 플랜테이션이죠. 이식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들을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비판을 하고 요거를 이제 2 곱하기 2, 뭐 자연 법칙,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수정공 이제 이런 걸로 비유해서 쭉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자라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나오는 표현을 쓰자면 의식적으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기 이런 것들이죠. 요런 거가 이제 지하 생활자만이 취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었던 건데요. 네,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아까 즉흥적인 활동가들, 그들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하인은 내가 지금 병이 들어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의를 실천하겠다. 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하인의 이 당당한 무위 선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백수들 스스로를 백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독거 중년들 노년들 제가 요즘 매일매일 들어가는데 올라올 때마다 살다 보면 저랑 나이 비슷한데 혼자 사는 이제 여성인 거죠. 되게 재미있어요. 고시원 같은데 이렇게 원룸 오피스텔 같은데 이제 혼자 사는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안 이상하지만 19세기 러시아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선언이 굉장히 독특했을 거라는 거, 되게 문제적이었을 거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작가가 2부에선 스토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부를 마감을 해보면 결국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차라리 의식적인 관성이 낫다. 그러니까 지하 만세. 이렇게 쭉.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하를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